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조건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는 산술연산자와 비교연산자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조건문이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작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치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은 정수, 부동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정수는 이렇게 소수가 없는 숫자들을 정수라고 하고요.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인티저의 약자인 in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소수는 소수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값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플로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 4번이 정수에 해당하고 5, 6번이 부동소수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는 이거를 int, 이거는 float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형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계산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제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럼 좀 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제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를 컴퓨터에서 정식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가 바로 산술연산자입니다. 이 산술연산자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값과 뒤에 값 사이에 산술연산자가 오게 되는데요. 이 산술연산자에는 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제곱이 오게 되고 그거의 결과로 숫자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산술연산자에 더하기가 온다고 하면 3과 4를 더해서 7이 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퍼센트가 오게 된다면 퍼센트는 여기 나머지죠. 그래서 3을 4로 나눈 나머지인 3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연산의 결과값은 숫자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거고 그 연산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규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산술연산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교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연산자는 산술연산자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앞에 값과 뒤에 값이 있는데 그 사이에 비교하는 연산자가 오게 됩니다. 비교 연산자는 바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총 6가지가 있는데 부등호를 넣어주기도 하고 등호 2개, 느낌표 등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마다 뜻하는 바가 뭐냐면 x가 y보다 작은지 비교하는 거고요. x가 y보다 큰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할 만한 게 바로 느낌표 등호가 될 것 같아요. 이 느낌표 등호는 여러분들이 등호 2개 있을 때와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 등호는 같지 않다라는 표시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앞에와 뒤에 값이 같지 않은 경우가 true가 되고요. 앞에와 뒤에 값이 같으면 이때는 같지 않다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과 4는 같지 않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았듯이 아까 수치, 산술 연산자는 숫자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비교 연산자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true or false 이렇게 참 거짓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숫자가 아닌 boolean 자료형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여기 조건문에 사용이 됩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문의 표현 방법은 이 if 다음에 조건식을 적어주게 되는데 조건식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6가지가 있었죠. 총 6가지가 있었는데 이 6가지가 조건식에 들어가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으로 true or false 요 2가지 결과값을 내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true가 나오게 된다면 이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값이 true가 나오게 된다면 명령문 1을 실행하게 될 거고요. false 거짓이 된다면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가 거짓이 된다면 이 else 다음에 있는 명령문 2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if 다음에 조건식 적어주고 마지막에 콜론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참이 됐을 경우 실행할 명령문을 여기 밑에다 적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else를 적어서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실행할 명령문을 여기 명령문 2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에 달린 것처럼 조건식의 결과가 참인 경우 수행이 되고요. 명령문 1은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인 경우에는 명령문 2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할 때 봤던 것처럼 어떤 조건식을 걸고 참이면 명령문 1을 실행하는 거고 거짓이면 이렇게 명령문 2를 실행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 텐데요. 한 가지 예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거나 그럴 때 이제 어머니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엄마한테 시험을 볼 때 나 이번에 80점 이상 받으면 뭘 사달라고 굉장히 많이 졸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노트북 같은 컴퓨터 기계 같은 걸 되게 많이 졸랐었는데요. 이렇게 엄마한테 몇 점 이상이면 뭘 사달라고 조건을 거는 거를 조건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조건문의 형태는 if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 마지막에 콜론을 찍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여기 명령문 1이 실행될 거고 이 조건문을 조건식이 맞지 않다고 하면 요 뒤에 else 뒤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프로그램으로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내가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면 컴퓨터를 사달라는 조건문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입력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나는 평균 점수 100점을 받을 거니까 10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걸어야겠죠. 엄마한테. 엄마 나 80점 이상이면 이라고 하려면 if라는 조건문의 첫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적을 때 평균 점수가 80 이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 이렇게 적고 80 그리고 여기 비교 연산자인 부등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콜론을 찍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될 텐데 이때 들여쓰기의 칸수는 스페이스바 4번을 누른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성을 해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80 이상일 때 명령문으로 컴퓨터를 산다가 적힐 거고요. 근데 평균 점수 80 이상이면 컴퓨터를 사줘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럼 80점 이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 80점 이하일 땐 미만일 땐 어떻게 하냐면 이 else를 적은 다음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용돈 반납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8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이게 true인 경우에는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평균 점수 80 이게 false 거짓이면 이 용돈 반납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 점수 평균 점수라는 변수 안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준다면 그 값대로 이 조건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100점이라고 평균 점수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평균 점수가 100점인 상태여서 80 이상이 참이므로 컴퓨터를 산다는 것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할 때는 여러분들 컨트롤 F5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여기 이렇게 밑에 컴퓨터를 산다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 점수 100점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80 미만인 79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9점일 때는 이제 평균 점수가 이상이 false이므로 밑에 용돈 반납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용돈 반납이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실행할 때 굉장히 번거로운 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값을 입력받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input 함수입니다. input 함수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거북이 프로그램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집어넣었던 함수인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인풋을 넣으면 거북이 프로그램이 멈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멈출 때 사용하는 함수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의 진정한 쓰임법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인풋을 통해서 값을 받아올 텐데요. 일단은 79점을 지우고 여기다가 인풋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가로 사이에 큰 따옴표를 해주고 거기다가 질문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질문은 여러분들이 값을 받을 질문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평균 점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몇 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주면 여기 보이시나요? 평균 점수는 몇 점이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때 내가 원하는 점수인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우리는 당연히 평균 점수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산다가 출력된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컴퓨터 산다라는 문장이 뜨지 않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 에러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if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어떤 에러가 발생했냐면 타입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뒤에 말의 뜻은 뭐냐면 비교 연산을 했는데 한 개는 문자고 한 개는 정수라는 것입니다. 이 str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료형 배웠을 때
선생님이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했고 그 스트링의 앞글자 3개를 따서 str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str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문자열이라는 것이고 int는 아까 수치형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였죠. 정수를 인티저라고 하는데 인티저의 앞글자 3개를 따서 i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0은 당연히 정수기 때문에 int겠죠. 그러면 평균 점수가 str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우리가 문자로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평균 점수에 우리가 값을 넣었는데 그때 숫자 100을 입력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 값을 문자로 인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인풋의 특징 때문입니다. 인풋 함수로 받은 값은 모두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풋을 통해서 값을 입력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100을 입력하더라도 평균 점수에는 문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형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숫자 100을 입력했지만 앞 뒤에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로 들어간 형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옴표를 없애서 100이라는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우리가 변환하고 싶은 형태 int 또는 수치형은 2가지가 있었죠. 플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만들고 싶으면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부동소수, 소수점을 이용한 값으로 변환을 하고 싶으면 float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int라는 함수를 적어주고 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입력받을 인풋을 넣어주면 이때 인풋으로 나온 결과값이 이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인풋을 통해서 이 100을 받았다면 이 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요게 그냥 숫자 100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실행을 해서 평균 점수는 몇 점? 100점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는 동안에 값을 받고 싶으면 이 인풋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 값은 문자열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숫자로 다시 한번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북이 프로그램 할 때 맨 마지막에 인풋을 넣어줬는데 이 인풋이 왜 멈춰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풋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테스트해보면 거북이 프로그램을 한번 어떤 거라도 실행을 해보고 마지막에 인풋을 넣어 놓은 다음에 실행을 하고 멈춰 있을 때 아까 밑에 창에 뜬 것처럼 여기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해보고 거북이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input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이렇게 값을 입력받고 실행을 해보면 그 결과값에 따라 컴퓨터를 사든지 용돈을 반납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조건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평균 점수가 참인
경우 이걸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 명령문 하나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적게 되면 이렇게 여러 줄로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맞으면 이 세 문장을 다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평균 점수를 80 이상이니까 8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참인 경우의 것들을 이렇게 모두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문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문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평균 점수가 80이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한 상태로 작성을 하면 평균 점수가 80 미만일 경우에는 요거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 조건문을 지금 살펴봤고 이번에는 중첩 조건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첩 조건문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 알고리즘 표현법을 보면 이렇게 조건식이 한번 평가를 해서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고 그 조건식 안에 또 조건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안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중첩 조건문이라고 하고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렇게 조건식 1과 else 하나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if라는 문장 안에 또다시 if else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먼저 조건식 1을 비교해서 참일 경우 여기를 실행하게 되고 거짓일 경우에는 여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else 밑에 부분을요. 그리고 나서 조건식 1을 만족하면 이 안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다시 조건문을 만났기 때문에 조건식 2를 비교하게 될 거예요. 조건식 2를 비교해서 이 조건식 2가 맞다면 명령문 1을 실행하게 될 거고 조건식 1은 만족했지만 2를 만족하지 않았다면 여기 명령문 2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맨 처음에 조건식 1 자체를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명령문 3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if else라는 것을 지금 여기 if 다음에만 적어서 이렇게만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명령문 3 대신에 여기다가 if else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이 어느 if나 else 둘 중에 어디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중첩 조건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첩 조건문에 해당하는 예시는 뭐냐면 아까 어머니한테 나 평균 80 이상이면 컴퓨터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얘가 평균 80을 넘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주는 거랑 평균 80은 좀 동등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가 평균 80 이상인데 또 거기 안에서 수학 점수는 100점이면 무언가를 해줄게 라고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평균 80 이상이면서 두 번째 조건 수학이 100점이면 무언가를 한다 라고 하면 조건식 1과 조건식 2가 들어갈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첩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중첩 조건문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아까 이거는 다 지우고 아까 평균 점수를 했죠. 평균 점수 말고 이번에는 수학 점수도 받아야 될 겁니다. 수학 점수. 그리고 질문은 평균 점수에서 수학 점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조건문, 중첩 조건문의 형태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 if, else문 기본 형태에서 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상태에서 수학 점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참이 됐을 때 실행하는 명령문의 위치에서 if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수학 점수는 100점이랑 같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 이때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if 다음에 또 다시 4칸을 띄어서 명령문을 입력하면 수학점수 100점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프린트문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점수 80 이상이 true고 또한 수학점수가 100점 요 비교 연산이 모두 true인 경우 실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수학점수 100점이 좀 어렵겠죠. 그때는 또 어머니가 이렇게 달래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간단한 게임기 사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평균 점수 80은 80 이상이면 이상이 true이고 수학 점수는 100점은 안 됐을 때 이 게임기 사줄게가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을 받았지만 수학 점수가 100점이 아닐 때는 게임기를 받게 될 거고요. 아예 그냥 평균 점수 80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 else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else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는 else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용돈 반납이라는 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우리가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명령문들이 실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평균 점수는 100점, 수학 점수도 100점을 입력하면 아까 평균 점수 100점이 80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가 100점이면 컴퓨터를 사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산다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게 실행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가지 나누어 봤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따라서 여기 각각 출력되는 값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의 값들이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작성해보고 여기에 평균 점수는 100, 수학 점수는 100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1, 2, 3, 4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직접 4번 실행해 보면서 어떤 값들이 뜨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문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건문에서 마지막으로 다중 조건문을 배울 텐데요. 다중 조건문은 뭐냐면 이렇게 선택사항이 여러 개일 경우에 사용하는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했고 다중 조건문은 뭐냐면 조건들이 나열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다중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if 적고 첫 번째 조건 적고 elif 라고 해서 else if의 약자인 elif 라고 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적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건식 두 번째 마지막은 둘 다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먼저 조건식 1을 비교해보고 1이 true이면 그냥 명령문 1 실행하고 끝이 납니다. 만약에 이게 false, 거짓이 나왔다고 하면 다음 거 elif 다음 걸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조건식 2를 비교해보고 조건식 2가 true다 라면 명령문 2를 실행하고 그냥 끝나고, 만약에 또 false가 나오게 되면 다음 elif 조건식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비교를 해 가다가 조건식 1도 안 맞고 2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다 하면 마지막 else 나머지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열해서 엄마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점 받으면 나 코른베르그 과자 사줘. 90점 이상이면 엄마표 수제 쿠키 해주는 거야. 80점 이상이면 과자 해주고, 70점이면 보드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 60점이면 바깥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50점이면 책 5권 읽게 해줘. 이렇게 쭉쭉쭉쭉 점수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조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다중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평균 점수에 값을 넣어보면서 이때는 값에 따라서 어느 것들이 실행되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60점이 된다고 하면 여기 보세요. 평균 점수가 100점인 걸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false죠. 그러면 이걸 실행 안 하고 다음 거 평균 점수 90 이상이냐?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 실행 안 하고 다음 거 평균 점수 80 이상이냐? 이거 아니죠. 다음 거 60 이상 70 이상이냐? 아니죠. 다음 거 60 이상이냐? 맞아. 평균 점수 60이야. 그러면 바깥놀이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조건문은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if 적고 if랑 else는 항상 똑같아요. if 적고 조건식 적고 콜론 적고 여기다가 다음에는 elif 나열식을 할 때는 else if라고 합니다. elif를 적어서 조건식 적고 콜론 적고 elif 적고 조건식 적고 콜론 적고 elif 적고 조건식 적고 콜론 적고 요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더 나열할 게 없다고 하면 마지막에 else를 적어서 나머지가 됐을 때는 뭐를 실행하는지 적어주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직접 작성해 보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고, 이 예제 문제는 뭐냐면 가위, 바위, 보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위, 바위, 보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숫자로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우리는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위는 2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3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과 2를 비교해보면 1은 가위고 2는 바위이기 때문에 둘이 계산을 하게 되면 가위랑 바위랑 싸우면 바위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비교해서 어느 게 이겼는지 찾아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컴퓨터가 랜덤으로 값을 입력받습니다. 이 랜드 인트를 하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1에서 3 중에 하나의 값을 랜덤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배웠죠? input 다음에 여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는 이미 결정을 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해서 겨루기를 하는 돼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랑 플레이어의 숫자가 동등하다. 1은 1과 1, 2는 2, 3과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가위, 가위, 바위, 바위, 보, 보기 때문에 비겼습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다음 조건이겠죠. 그래서 elif를 적게 됩니다. elif를 적고 플레이어가 1을 냈을 때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중첩 조건을 걸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1인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2를 냈을 때 가위랑 바위이기 때문에 내가 진 상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2가 아니라면 아까 위에서 if문으로 1과 1은 비교했고 1과 1 내가 위에서 비긴 경우를 계산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 게 아니라면 나머지 보작이겠죠. 그래서 이겼습니다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여기 밑에 내가 바위를 냈을 때와 내가 보를 냈을 때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장을 적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